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연구원 김진숙입니다. 유사일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던 시대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왜 마음은 더 각박해지는 걸까요? 살기가 편해질수록 왜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볼 책 커다란 나무에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아저씨가 나옵니다. 부자 아저씨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수행 비서를 둘 만큼 부자였죠. 당연히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고, 따라서 돈으로는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구름을 가르며 날던 비행기 안에서 푸른 벌판 위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저걸 가져야겠어. 부자 아저씨는 자기 성에 있는 수영장 옆에 그 커다란 나무를 옮겨 심고 싶었죠. 비서는 기술자와 정원사를 불러 모아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사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엄마 품 같은 땅에서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커다란 나무 옆에 있는 작은 나무와 뿌리가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끊어내면 둘 다 죽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작은 나무는 수백 년이나 되었을 법한 조그만 집 마당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비서를 통해 그 나무랑 집까지 다 사버리겠노라고, 심지어 필요하면 그 집 할머니까지 모셔가겠다는 의향을 밝힙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비서의 뺨을 후려치고선 단판을 지으러 직접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는 아저씨가 방문하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바람 없이 정성껏 만든 아몬드 쿠키와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할머니의 자상한 배려에 아주 흡족하게 차를 마신 뒤 평소 습관처럼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상대를 위해 베푸는 일 자체가 행복인 할머니와는 달리 행복의 기준이 아직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겠죠. 오늘날 세상의 대다수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마주선 할머니의 두 눈에 비친 나무 그림자와 그것들을 서로 이어주기라도 하듯 주름 가득한 얼굴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놓은 것 같았어요. 의기양양했던 아저씨는 감히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 아저씨는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임을 알고 축하 인사와 함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저씨는 그 누구한테 뭘 공짜로 얻어본 적도 없고 뭘 해주겠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거절부터 하는 대신 따뜻하게 맞이해준 할머니의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부자 아저씨에게 할머니는 삽을 내밀며 말하지요. 큰 나무의 뿌리를 다시 덮어줘요. 그대로 두면 곧 감기에 걸리고 말게요. 그거면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성품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할머니는 인생을 참 잘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아저씨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힘들에 의해 어쩌면 감정을 억압당하고 따뜻한 정서적 교류마저 잃어버린 채 외롭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표 지점과 원하는 결과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삶이 그 여정의 모퉁이마다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뒤늦게 알아차리고선 후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 아저씨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다시 덮어주려고 그곳에 홀로 남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해지려면 술을 마셔라. 사흘간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으면 정혼사가 되라. 식물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사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곳에서 꼬박 1년 동안 손은 거칠 대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히도록 큰 나무의 뿌리를 하나씩 정성껏 덮어주면서 나무와 흙의 성질을 느끼고 알아가며 자연의 순환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나무와의 교감, 그리고 할머니의 자상한 보살핌은 부자 아저씨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 자신 못지않게 다른 존재들도 소중하고 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 다시 싸우기 위해서지요. 소만이 아는 그 자리, 즉 피난초요 안식처를 스페인어로 퀴린시아라고 부릅니다. 퀴린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부자 아저씨에겐 바로 그곳이 퀴린시아였나 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묵묵히 땀 흘리며 나무의 뿌리를 다 덮는 동안 자신을 마주하며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며 아저씨는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억압, 회피, 방어를 벗고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외부에 내보이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내면에 닿으면 빛나는 지혜와 통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참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온전해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묘구 5단계 이론에서 메슬로우조차도 말년에 인생 최고의 경험을 자아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삶에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우선 가치는 삶의 시야가 넓어질수록 더 고귀하고 훌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가문이 아닐까요? 부자 아저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할머니의 생일 선물로 남기고 그곳을 떠납니다. 몇 주 뒤 휴대전화의 벨이 울리고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서 커다란 나무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부자 아저씨야, 널 바꿔달래! 부자 아저씨는 커다란 나무를 더 이상 내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와 나무의 안부를 묻고 있는 아저씨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무가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지요. 물을 창창 푸르기도 하고 고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뿌리는 묵묵히 할 일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커다란 나무와 여든의 할머니에게서 그 변함없는 마음을 봅니다. 소유하려 애쓰지도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집착하지도 않는 충만하고 여유로운 마음.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하고 안정적이며 온화한 마음. 제 삶의 중심에 그러한 마음을 뿌리내리고 싶습니다.